자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말이죠. 요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를 얼마 낼 것인가. 취득세 폭탄이 요즘 발표가 됐죠. 그거 조금 간단하게 큰 틀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상당히 인하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일률적으로 4%를 적용했습니다. 즉, 오피스텔, 상가 이런 게 전부 다 4% 아닙니까? 주택도 똑같이 4%를 적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2013 이때 주택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좀 많이 사라. 그죠? 그래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합니다. 할인해 줍니다.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가액 6억에 주고 샀다면 그죠? 6억 이하라면 1%, 6억 초과 9억 이하라면 2%, 그리고 9억을 초과 넘어가면 3%로 할인을 해줬습니다. 옛날에는 4%였죠. 그런데 맥시멈 9억 초과해도 3%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할인을 해준 거죠. 그래서 주택을 많이 사라. 이렇게 국가가 정책을 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언제부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받았죠.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. 뭐냐? 문턱 효과 발생. 자,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얘네들이 문제입니다. 그렇죠? 6억을 단 1원만 초과해버려도 얘는 2%잖아요. 그런데 뭐 5억 9,990만원 주고 산 애는 1%잖아요. 그죠? 얼마 금액이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1%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운계약서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 28일 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이하는 그대로 똑같습니다. 1%. 그런데 6억과 9억 사이에 7억 5천을 하나 새로 구간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6억 초가 7억 5천 이하일 때는 1에서 2%, 그리고 7억 5천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일 때는 2에서 3%, 9억을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3% 그대로 똑같고요. 그래서 요 1에서 2% 이렇게 2에서 3%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은 거는요. 6억에서 7억 5천 요 사이에 금액이 조금 증가하면은 또 0. 몇 프로 더 올라가고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따로 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. 어쨌든 이렇게 7억 5천을 기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취득세율을 좀 더 세분화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. 자, 이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. 언제부터?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가지 더 넣었죠. 자, 다주택자, 특히 1세대 4주택자는 4%다. 무조건 일률적으로 4% 적용한다. 즉 내가 지금 집이 세 채 있습니다. 그런데 집을 한 채 더 샀다. 언제?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한 채 더 샀다. 그 사람은 그 주택은 4%를 내라 이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하나 나왔죠. 그 유명한 2020년 7월 10일 날 대책이 하나 나왔잖아요. 자, 요겁니다.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취득세율을 다주택자들한테는 중과하겠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요. 조정대상 지역,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. 만약에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? 1주택, 2주택 다 1에서 3%, 즉 옛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. 3주택 8%, 4주택 이상은 12%입니다. 즉 내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나 더 샀습니다. 그게 2주택이죠. 요거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옛날 규정 그대로 내가 집이 두 채 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새롭게 하나 더 삽니다. 그러면 3주택이니까
8% 이렇게 적용한다 말입니다. 그런데 내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, 즉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취득한다면은 1주택자는 뭐 변함없습니다. 똑같이 1에서 3% 옛날 규정 그대로 적용하고요. 2주택자부터는 8%, 3주택 12%, 4주택 12%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율을 때린다 이겁니다. 그렇죠? 아니 8%만 하더라도 10억짜리 사면 8천만 원이죠. 그죠? 어마어마한 그 세금 아니겠습니까? 그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왜? 집이 좀 많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때리겠단 말입니다. 즉 집 사지 마라 이거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? 언제부터?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하는데요?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. 7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한때는 7월 10일 날 7월 10일까지 계약하고 그죠?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아파트는 분양받은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취득하면은 옛날 규정 적용한다. 뭐 이랬다가 논란이 많았다가 지방세법을 갖다가 이제 바꿨습니다. 그래서 지방세법을 바꾸어서 시행일이 2020년 8월 12일입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면은 요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. 그죠?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날 이 대책이 발표됐죠.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는 어떻게 좀 혜택을 줘야 안 되겠냐. 그죠?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은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오지 말고 옛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1에서 3%를 적용하겠다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8월 12일 이후에 내가 취득을 했다.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계약을 7월 10일 이전에 했다면은, 즉 7월 10일까지 계약을 했다면은, 그죠? 그때는 옛날 규정을 적용해서 1에서 3%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닙니다. 자, 등기일, 잔금 지급일 요 두 개 중에서 빠른 날짜입니다. 그런데 보통 아파트를 계약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잔금 지급일에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다 모여가지고 법무사, 뭐 은행 대출 직원 다 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잔금 지급일 그 날짜에 법무사가 등기를 치기 때문에 그죠? 보통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은 일치하겠죠. 그죠? 어쨌든 등기일,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짜가 바로 취득일입니다. 그 날짜가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너는 요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. 다만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한 게 있다면은 그 계약서를 첨부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한 이체 내역서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취득세 신고할 때 같이 첨부를 하면은 1에서 3%를 적용을 해주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취득세율이 대단히 많이 올랐다는 게 큰 문제점이 되고요.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때부터 이걸 적용을 한다. 다만 계약일이 7월 11일까지 계약을 한 사람이면은 종전에 1에서 3%를 적용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마치겠습니다.